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저축은행의 직원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신승호 기자 보도. 그 무렵 불안한 기색의 한 여자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누가 알아볼까봐 옷깃을 여민 채로 베트남에 입국하는데 급하게 도망온 듯 행선지가 없어서 내리는 비를 그냥 맞습니다. 정말로 횡령범이 맞는지 수상할 정도로 현금이 많았고 얼마나 급박했는지 미처 환전도 못했는데 คู่นี้สวยจ้ะบาทโอลิบาท 값비싼 명품 지갑을 그냥 줘버립니다. บ้าไปแล้วแน่ๆเลยดูนี่สิมันเข้ากับฉันมากๆเลย 너한테 no 너한테 직후 더러운 돈이라고 환전을 거부당하자 묘한 죄책감을 느끼더니 더러운 돈. 10만 원! 제가 바꿔드릴까요? 사비로 환전해주겠다는 한국 관광객의 호의에도 아주 불안해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옆에 있어? 방해. 바꿀 돈 가지고 내려온다고. 도대체 이 여자가 수백억씩이나 횡령하고 도망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짜 행복을 위해서 진짜 인생을 배신한 사람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달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업주부 유이화는 자기관리에 신경 썼는데 5차 모임 날 제 차장 테니스 라켓 챙겨오라고 했죠. 대기업 SH그룹의 부장인 유화의 남편 최기현이 아내를 예쁜 장식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지요.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좀 해요. 아줌마처럼 안 보이게. 당일 장보러 나온 이화는 계산대에서 신랑이 중인 할머니를 도와주는데 아 금방 카드 줬는데 아 줬잖아. 아 똑바로 사러 오라 그래. 여기요. 이후 오찬 모임에 참석한 이화는 옛 직장 상사를 만나는데요. 유이화 씨? 아직도 카드 안 쓰나? 조무님, 이 사람 제 집사람입니다. 전업주부? 아니 왜? SD저축은행 이사 서혜지가 그녀의 남편이 칭찬하는 이화한테 명함을 건네주지요. 우리 회사에 경단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언제 차 한잔해요. 너 카드사 다닐 때도 카드 안 만든 거야? 너 카드 안 쓰는 진짜 이유가 뭐야? 귀갓길의 이화는 자신의 분실카드를 사정이 딱한 사람이 썼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처음 날아온 승인 문자가 소아과였어. 남의 아픔에 이상할 정도로 신경 쓰는 이화는 카드를 쓰는 게 무서워졌죠. 그러다 갑자기 1년 넘게 안 쓰더라. 어느 날 응급실 결제가 날아오면 어떡하나. 장례식장이면 어떡하지? 이화의 절친 강선영은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했는데 기술 잘 지키고 있어? 선영아! 선영아, 안 돼. 싫어. 이화의 따뜻한 마음씨에 반해서 친구가 됐습니다. 이따 봐. 세상 너처럼 단정한 인간이 어딨니? 너 살면서 빨간불에 길 건너봤어? 아니, 왜 안 건너는데? 불법이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 결핍과 욕망이 없는 이화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일까요? 저녁은요? 아, 서재로 갖다 줘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며 퇴근한 남편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지난번 마트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말을 섞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이 대화를 툭 끊어버리죠. 밥 먹다 말고 왜요? 자, 써요. 돈 좀 쓰고 싶단 말 뭘 그렇게 뱅뱅 돌려. 일상적인 대화도 단절된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에 이화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산부인과 검진 약속을 어겼는데 예약 내일로 미룰까요? 현재 기현은 상사를 상대하느라 바빴고 일본 지사에 누굴 발령낼지 고민이에요. 난자 냉동요? 이화는 난자를 냉동해야 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권고를 듣죠. 이렇게 매번 진료에 참여하시지 못하면
베란다 남자를 그냥 버려야 하잖아요. 야, 내가 늦었네? 이건 태미 선물? 엄마. 응? 나 이거 받아도 돼? 돼. 엄마가 주시는 거잖아. 낮술? 속상한 이화가 절친 류가을한테 전화를 걸어서 낮술을 마시자고 불러냅니다. 낮술 좋지. 그럼 거기 말고 나 여기 QK 호텔인데 여기 중식당으로 올래? 알겠어. 그런데 가을은 자신과 똑같은 브랜드로 치장하는 여자를 화장실에서 마주치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여자는 이혼한 전남편 성시훈의 상간녀였는데 태미 아빠? 가을아 어디가? 새 가정을 꾸린 남편은 그새 또 다른 여자와 바람피고 있었는데요. 자기 부인? 성구 이쁘다며. 전처인 가을이 나서서 상간녀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놓고 말해 전처. 못 놓겠다면 놔라. 급기야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격하게 다툽니다. 이성적으로 대화하시죠. 상간녀는 애딸린 유부남을 만나는 뜻밖의 이유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야 재혼해. 어? 너 잘해. 뭐였지? 뭐? 못 들었어? 잘한다고. 애엄마라면서 알 거 아니야. 전남편의 잠자리 실력을 친구도 인정하자 이화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죠. 뭐라고 좀 해봐. 아니거든이라고라도 해. 잘해. 다들 미쳤나 봐. 나랑 살 때 바람을 피웠어야 정의롭게 죽이는 건데 그 인간. 그래서 이혼한 거야? 별개로 가을은 같이 뭘 할 수 없을 만큼 남편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이혼한 것이었고 난 속궁합 말고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혼 말고는 없었어. 사유를 들은 이화는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 면접 볼래요. 이화는 나가서 뭐라도 하면 숨막히는 집에 돌아올 이유가 적어도 하나는 생기겠다고 여겼죠. 나도 돌아올 곳이 필요해요. 차가운 거 한 잔 줘요? 마시고 침착하게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한 다음에 얘기해봐요. 뭐야, 날이 없네. 이거 면도기 날이 없는데 안방에 일회용 면도기 있죠? 그런데 남편은 단순히 병원 검진을 받지 않아서 토라졌다고 단정짓는데 오늘 병원 못 갔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병원 그만 갈래요. 하긴 요즘 스마트한 사람들은 다 딩크지. 아이를 원하는 이화의 간절함을 짓밟더니 꼴에 고상한 척은 밝힐 건 다 밝히면서 계속해서 이화를 서재로 유도합니다. 서재 서랍 좀 다시 찾아봐줘요. 이화는 남편이 기입해놓은 장부를 발견하는데요. 생색낼 요량으로 돌아가신 이화의 부모님한테 쓴 돈을 몽땅 적어놨죠.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수억이다. 주제도 모르는. 사람의 염치가 있어야겠지. 당신은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니까. 남편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글을 썼던 이화가 전략을 바꿉니다. 요즘 오찬 모임에서 다른 분들과 얘기 나눠보니 이랬던 경험이 풍부한 여성들이 모임을 좌우하고 있어요. 저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전무님 아내분께 명함 받았던 곳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계약직으로 취직한 이화는 VIP 고객 대면 서비스에 임시 동행하게 되는데 이 타운하우스에 저희 고객들이 많이 살아요. 돈은 있는데 쓸 데가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죠. 돈 많은 고객들이 모여 사는 타운하우스에서 예상치 못한 재회를 하죠. 42,400원.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저거 또 저런다. 앉아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을 돌려받은 이화는 가정부가 그만둬서 곤란해하는 오숙자를 친절하게 도와주는데요. 세제가 다 떨어졌네요. 제가 다음에 올 때 사다 드릴까요? 고객 대면 서비스 나가자마자 정기예금 2억 고객을 유치해요. 진상 고객한테서 엄청난 실적을 따낸 이화가 고객 대면 서비스를 맡게 됩니다.
그렇게 이화는 성격이 매우 고약한 수전노 박병식의 대면 서비스를 나가는데 이건 먼저 번 통장에 추가로 집어넣어. 아니, 안 처먹었는데 절먹이 10마리가 왜 9마리야? 그 와중에 수모를 당한 가정부가 쫓겨나는데요. 갈 땐 가더라도 이런 돈은 주셔야지. 너 줄 돈 어딨냐? 네가 다 처먹었잖아. 그때 외손자 윤민재가 외할아버지를 찾아왔죠. 500? 돈을 달라고? 저 오늘 저녁까지 꼭 필요해요. 얼마 전 동기의 졸업작품을 돕던 영화과 휴학생 민재의 후배가 사고를 당했고 저 할머니랑 둘이 살아. 팔순도 넘으셨대. 내가 할게. 민재는 손가락 신경이 끊어진 후배의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방 보증금 빼면 돼. 빚을 내도 내가 내. 내가 감독이야.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할아버지한테 수술비 500만 원을 빌리러 왔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닦아. 딸이 외손자를 출산하다가 죽어서 병식은 민재를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GM이 죽이고 기어 나온 살모사 기가 그래 돈 500도 없어? 바로 그때 경기도청에서 나왔습니다. 체납자였던 병식은 징수를 피하려고 목돈이 든 통장 뭉치를 이화한테 맡기는데 박병식 씨 문 여세요. 봐도 충격적이게도 통장 하나에 든 눈먼 돈만 수억 원이었죠. 인출은 단 한 건도 없어. 자명 계좌? 그러던 어느 날 학자금 대출 연체에 카드 연체까지 있으셔서 대출 심사 조건이 안 되세요. 이화는 금전적인 문제로 곤란해하는 민재한테 우산을 씌워주는데요. 우산 가져가세요, 고객님. 그로부터 얼마 후 이화의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VIP 상담 시간 길어지면 들어오지 말고 남편분하고 맛있는 거 드세요. 남편한테 줄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간 이화는 한 화장품 가게에 들르는데 선블럭 빼면 얼마인가요? 썬블럭 빼면은 프레스티지 라인 풀로 하면 180에서 DC 얼마나 돼요? 잠시만요. 순간 고객의 돈에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여기 이거 다 주세요. 잠시만요. 푼돈으로 가식적인 직원의 태도를 돌려놓죠. 10만 원이었어. 당신의 그 태도를 내 앞에 되돌려 놓는데 필요한 돈이? 곧장 이화는 자신의 월급으로 고객의 돈을 채우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정말 우연히 민재와 부딪힙니다. 괜찮으세요? 저기 계산해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그날 밤 통장이 든 가방을 돌려달라고 병식이 전화를 걸었는데 몇 개야? 지금 열어서 확인할까요? 안 열어봤어? 여잔 이런 거 좋아한다면서? 롤케이크야. 차명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병식은 신뢰할 수 있는 이화한테 계속 가방을 맡기죠. 며칠 더 가지고 있어. 잘해보자 우리. 직후 이화는 자신과 부딪히는 바람에 옷이 상했던 민재한테 배상하러 가는데 케이크 먹을래요? 외할아버님께 받은 건데. 저 잠깐만요. 케이크 상자에 있는 망측한 속옷이 들어있었고 괘씸한 마음에 병식이 맡긴 가방을 꺼낸 이화는 가진 돈이 얼만지도 모르는 추악한 노인의 돈을 인출해 버립니다. 돈의 위치를 바꾸는 거야. 자신이 얼마를 가졌는지도 모르는 추악한 노인보다 꼭 필요하고 절박한 그 손자에게로. 하지만 이화는 고객의 돈에 손댔다는 죄책감에 섣불리 주지 못하는데요.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오른손을 써야만 했던 개인사를 들려주는데 왼손잡이였어요. 였던 게 아니라 지금도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왼손잡이냐고 다들 물어봐요.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민재의 담백한 대꾸에 위안을 얻죠. 좋은 대로 사세요. 번복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직후 꼭 돌려줘야 할 게 있다는 민재의 옥탑방까지 따라가는데요. 전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종이다를 올려다보는데 우리 엄마예요. 삶이 평안하지 못한 민재가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은 다 슬픈 얼굴로 와서 악마 같은 얼굴로 나가요. 그 집에서 웃으면서 나왔던 사람은 나쁜일걸요. 과거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며 민재를 맡겼는데 그 사람한테 날 데려갔어요. 하지만 좋은 학교를 다니게 해주긴커녕 손자한테 고리대금만 가르쳤고 그 사람은 이자 매기는 법이랑 돈 세는 법만 가르쳤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유괴당했다고 거짓말해서 가까스로 벗어났죠. 그게 계속 있었으면 너 돈 많은 사채업자가 됐을까?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계속 보고 있으면 그냥 가져버릴 것 같아서. 애틋한 시간을 보낸 이화는 자신이 거짓 행복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걸까요? 사람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뭘까? 이튿날 빵에 붙여준 거야? 민재는 목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이화가 신경 써줬다는 걸 알게 되지요. 덧나지 말라고 소독부터 하고 붙여주러 가지고 신신당부하던데. 그 무렵 출근한 이화한테 위기가 닥치는데 안 들킬 줄 알았어요? 이리 주세요. 가방 이리 주세요. 이걸 숨겨야 유희아 씨랑 밥 한 끼 먹겠네. 사실 밥 한 끼 먹자고 대리 남인수가 불러세운 것이었죠. 먹고 가요. 네. 얼마 후 이화가 놓고 간 큰돈을 받았던 민재가 은행까지 찾아오는데요. 저기요! 여기요! 30초짜리 영상에 출연해주세요. 대뜸 현재 찍고 있는 영상에 출연해달라며 돈부터 돌려주려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화가 캐스팅하고 싶었던 이상형인 건지 끈질기게 구는데 네 머릿속 이미지가 뭔데? 맑은 물에서 건진 신옥 같은 사람? 내가 찾던 사람이라서요. 근무 시간이요. 들어가요. 이화한테 강한 끌림을 느꼈던 민재가 다소 아쉬운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날 오후 이화는 통장이 든 가방을 박병식한테 돌려주러 갔는데요. 이거 차명 계좌야. 안 봤다고 해도 이제는 알았으니까 우린 공범이야. 얼마를 떼줄까? 한 달에 한... 내용물은 확인한 적 없습니다. 병식은 차명계좌란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이화를 떠보는데 VIP 고객님들은 그 정도 통장은 갖고 계시니까요. 운전해. 공범끼리 드라이브나 하자고. 이화는 추잡한 목적을 가진 병식이 사적으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지요. 주신 케이크는 그때 손자분께 드렸어요. 누굴 줘? 내가 준 거라 그랬어. 그런데 민재가 돈을 돌려주러 왔고 그건 왜... 저 사람한테 돌려주려고요. 이화는 고객 돈에 손댔다는 걸 들킬 위기인데 꺼내지 마. 열지 마 그거. 이 새끼가 이게... 열어봐요. 그 안에 있는 게 케이크가 아니었나요?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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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밤 외식을 하고 싶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화는 첫 월급 기념으로 남편한테 시계를 선물해 주는데요. 마음에 들어요. 안 그래도 테니스 칠 때 막 쓸 게 필요했었는데. 아, 커플이에요? 최기현은 아내가 신경 써서 고른 선물을 싸구려 취급하더니 이거 사고 남은 게 있어요? 용돈 좀 줘요? 오붓한 식사를 기대하며 고심해서 예약한 레스토랑까지 깎아내리죠. 프랑스식 분식집인 모양인데
도시락도 포장이 되나? 연구원들 야식 좀 살까 해서. 유한은 무심한 남편한테 이루 말할 수 없이 서운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모범 타고 들어가요. 바로 그때 근처에 있던 민재의 사진기에 우연히 이화가 찍혔고. 야, 저쪽이지.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이화는 비가 그치자마자 걸어가려고 하는데 기사님 죄송한데 여기서 그냥 세워주세요. 그런 이화를 가까스로 따라잡은 민재가 맞은편에서 나란히 발맞춰 걷는데요. 두 사람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더니 적색 신호를 무시한 이화가 끝내 건너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한국 들어와서 바로 부사장님 모임이니까 신경 좀 써요. 때마침 남편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데요. 간만에 숨통이 트인 이화는 지난밤 예상치 못한 사고처럼 불시에 찾아왔던 민재한테 영화 상영회 초대를 받았죠. 내가 찍은 것들을 만나러 와주세요. 왜? 같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니까. 하지만 섣불리 초대에 응할 수 없었고 가을아, 나 우울해. 이화는 우연히 민재의 대학 동기인 임가든과 만나는데요. 이게 신상인 거죠? 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광채가 아주 영롱하지? 잘못 봤나? 저 사람들 태도까지 포함된 가격이야. 이화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불을 전제로 한 가짜라도 친절하면 행복하잖아. 저 팀장님 다름이 아니라요. 문제가 조금 생겨서. 그렇게 해요? 네. 그럼 내일 뵐게요. 나 티켓 준다며. 아 맞다 깜빡했어요. 계속해서 영화제 티켓을 받은 이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지요. 다음에는 스케줄 꼭 비워놓을게요.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남편이 기체결함으로 출장을 가지 못했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다시 가요. 내친 김에 기현이 예약한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가는데요. 트러플 푸어그라 소스 에스카로입니다. 먹어봐요. 이제 이화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뭐해 당신? 사려 깊지 못한 남편이 주는 부채감이 거북하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당신? 여기요. 여기 계산 좀. 뭐 그런 걸로 전화를 하고 그래. 유럽 왕실에서 쓰는 유모차랑 아기 침대야. 이런 상황에 미리 사놨던 아기 물건을 남편이 마음대로 치워버렸고 그럼 네가 스케줄을 좀. 알았어. 들어가. 아기 물건 치운 거예요. 나한테 말도 없이.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버티게 해주었던 유일한 희망이 사라진 이화가 치를 떨죠. 아까워하지 말아요. 아주 유의미하게 썼으니까. 그리고 나 보리차. 이번엔 회항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묵묵히 일상을 지켜내던 이화는 꽉 찬 보름달을 보게 됩니다. 진짜 행복을 찾으러 나선 이화는 한 발 늦고 말았는데 그냥 돌아가려다가 민재가 남긴 메모를 발견하고 내가 만든 빛을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민재는 초대에 응한 이화의 손을 꼭 붙잡는데요. 이화가 왼손에 낀 결혼 반지를 망설임 없이 잡아 빼는데 근데요. 알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이화한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달은 4월 10일 월요일 밤 10시에 공개되었으며 지니TV ENA 티빙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결핍과 욕망 없는 편안한 삶을 살던 한 여자 유이와가 은행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던 중 고객의 돈에 손을 대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돌이킬 수 없이 어긋나버리는 내용의 서스펜스 스릴러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를 필요가 없어서 법을 준수했던 한 여자가 자신이 누렸던 행복이 가짜라는 걸 깨닫고 점점 타락하는 과정을 농밀한 심리묘사를 토대로 그려내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월요일 화요일 꼭 지니TV 채널 ENA 티빙에서 본방사수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